반갑습니다. HR 레시피 복셰프 강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됐고요. 첫 시정명령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정 명령이라니 굉장히 궁금한데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해서 먼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녀 고용평등법에 차별촉처에 대한 시정 신청이 2022년 5월 19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남녀 고용평등법 제26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1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규정되어 있고요. 네. 대표적인 내용이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의 금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 네. 그러면 시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의 첫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번 사건은 어떤 거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네,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약 1000명 규모의 네.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이고요. 네. 자, 첫 번째 쟁점은 육아휴직을 갖다가 복귀한 근로자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질 않았어요. 아, 파트장이셨는데 네네. 그 부서가 없어졌고요. 네. 타 부서의 일반 직원으로 육아휴직 복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은 네.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에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아, 어떤 건가요? 취업 규칙 제 66조를 보게 되면 제목이 임금 인상 보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할 때에는 회사는 휴직 기간 또는 징계 처분 일수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5항에 보면 육아휴직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두 번째, 승진 규정 제8조에는 승진 결격 사유라는 제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네. 그래서 1호로 보면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인데 네. 그 휴직 중이 개인 사유, 신병, 육아휴직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도 기본급 인상률을 낮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승진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 네. 이런 규정으로 보여지네요. 아, 네. 그런데 아까 고용상 성차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 대상자인데 이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초심의 결정과 재심의 결정이 달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초심은 이것은 남녀상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네, 네. 강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육아휴직은 남자 여자 모두 다 쓰는 건데 네. 왜 남녀 차별이냐 이렇게 봤고 네. 재심은 다르게 봤어요. 아. 자 그렇다면 네. 재심이 다르게 본 내용이 핵심인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남성 근로자가 여기는 650명이고요. 네. 여성 근로자가 259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많죠. 네, 네. 그리고 육아휴직자를 5년간 통계를 냈는데 남성은 20명을 갖고 네. 여성이 54명을 갔어요. 아, 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이거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네. 남성은 5년간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볼 때 전체 인원의 3.1%가 간 거고 여성은 20.9%가 관계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남자, 여자 동일하게 적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육아휴직 더 많이 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승진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여성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주 굉장히 네. 독특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중노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네. 그리고 초심에 대한 것도 언급했어요. 육아휴직이란 요인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기간을 비교하여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 그래서 초심에서는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보니까 남성은 6.3년, 네. 여성은 6.2년으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있다라고 봤지만 네. 중노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 이것은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을 중점적으로 봤네요. 그렇죠. 사실상 수와 비율을 함께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여성이 많이도 갖고 네.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해당할 때 비율도 더 높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진 기회를 주라는 거죠. 승진을 시키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승진 대상자에서 네. 탈락시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승진 기회를 주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진 대상자로 넣어서 네. 심사를 하겠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승진이 된다면 네. 승진에 따른 임금 차익이 있겠죠. 네. 그걸 지급하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차별적 내용의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 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한 첫 사건이니만큼 이 결정에 대한 시사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승진,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발생한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 설계 시에 차별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 사실은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제도가 시행된 결과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의 불이익을 줬는데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차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 사실은 육아휴직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자체가 네.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호혜로 다뤄드렸던 그 개정안도 그렇고 네. 모성보호를 위한 법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